금리를 올릴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발언으로 미국 증시를 마이너스로 만들었었어요. 1월 FOMC가 끝나고 했던 발언에서는 한 번에 50bp를 올릴 수도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안 한다가 아니라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대답을 남겼죠. 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얼굴 다 아시죠? 바로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인데요. 지난 1월 26일에 있었던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미 증시가 휘청했다가 다시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이런 출렁임을 보일 정도로 파월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로 증시를 휘청이게 만드는 미 연준 Fed, 그리고 그 Fed의 수장인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풀 네임은 제롬 헤이든 파월, 1953년 2월 4일 출생으로 현재 68세죠. 바이든 대통령에 비하면 꽤 정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DC 엘리트고 현재 바이든이 소속된 민주당이랑은 반대인 공화당 출신입니다. 파월은 프린스턴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조지타운 로스쿨을 법학 박사로 졸업한 변호사인데요. 경제학 박사들로 구성된 연준을 이끌고 있긴 한데 정작 파월은 경제학 박사 출신은 아니에요. 대신에 월가에서 경력의 대부분을 쌓아왔던 금융 전문가고요. 파월은 졸업 후에 월가의 부티크 투자은행인 딜런 리드 앤 컴퍼니에서 일하기 시작했었는데 이 회사는 지금은 여러 회사에 합병되다가 최종적으로 UBS에 합병돼서 사라진 회사인데 어쨌든 여기서 변호사 겸 M&A 뱅커로 일을 했었고 이후에 정부로 진출을 해서 조지 부시, 아빠 부시 행정부 때 미국 재무부의 차관을 지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월가로 돌아와서 2005년까지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파트너도 있었는데요. 잠깐 뉴욕의 변호사로도 중간에 활동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미 재무부 차관을 지냈을 때는 금융기관 관련된 정책들과 미국 국채시장을 주로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라이어스 포커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당시 채권시장의 굉장한 강자 회사 중에 하나였던 살로몬 브라더스. 이 살로몬 브라더스가 미국 국채시장에서 가격을 왜곡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실제로 조사하고 제재까지 가했던 인물이 제롬 파월이라고 합니다. 2012년에 파월이 드디어 미 연준의 이사로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오바마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었고 파월은 벤 버냉키와 제닛 옐런 이 두 명의 의장을 충실히 보좌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페드라고 불리는 이 연준의 구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존재하는 연방준비은행, 여기에 총재가 각 한 명씩 있어서 총 12명이 있고 연방정부 내에서 독립기관으로 존재하는 이 연방준비제도, 이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에 총 7인이 있는데요. 아까 여는 총재 12명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7명 해서 총 19명의 주요 인물이 있고 파월은 이 연준 이사회의 7인 중 1명으로 6년간 재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는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돼서 지금까지 의장직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17년에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다음 후보로 지목했는데요. 당시의 연준 의장은 15대인 제닛 옐런이었죠. 이 제닛 옐런이라는 사람은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었던 14대 의장 벤 버냉키의 뒤를 이었던 사람이고, 참고로 벤 버냉키가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고 경제위기가 왔을 때 과감한 경기부양책으로 대처해서 헬리콥터 머니를 뿌린다 해서 헬리콥터 벤이라고도 불리면서 이 파국을 막았었죠. 그리고 이때 연준 내에서 버냉키를 보좌했던 인물이 제닛 옐런이었고요. 다만 2008년 금융위기에 뿌렸던 돈을 언젠가 걷어들이기도 해야 됐었겠죠. 그래서 2015년 12월부터 제닛 옐런이 첫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때 사업가 출신이었던 트럼프는 당시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는 매우 분노해서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옐런 의장부터 자르겠다고 공언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옐런이 정말 잘리나 말들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옐런이 임기 중에 잘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임은 허락되지 않았는데요. 대신 트럼프는 월가에서 잔뼈가 굵고 시장 친화적인 공화당 출신 제롬 파월을 16대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하게 됐어요.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파월이 생각보다 순종적이진 않았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연준에 요구를 해왔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친기업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느라 법인세도 낮추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기를 바랬죠. 근데 파월이 2018년에 갑자기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트럼프가 갑자기 벙 찐 거죠. 분명히 자기가 임명한 연준 의장이고 말을 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트럼프가 스스로 임명했던 파월 의장을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트위터에다가 시진핑과 파월 중에 누가 주적이냐라는 식으로 올리기도 했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해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런 식의 보도도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2019년 7월에 파월 의장이 백기투항을 하죠. 양호한 경제 여건에도 기준금리를 오히려 25bp 전격 인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파월이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썼던 표현이 예방적 차원 그리고 보험적 성격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이 말은 즉 꼭 필요하진 않지만 혹시 모를 경기 악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한 거라고 말한 거니까 트럼프의 압박에 백기투항했다는 점을 소심하게 고백한 셈이죠. 어쨌든 트럼프 등살에 못 이겨서 2019년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긴 했는데 파월이 장기적인 금리 인하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더하면서 시장엔 오히려 혼란을 투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파월이 발언이 너무 오락가락한다, 불확실하다 라는 평을 받으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세계 최대급 채권운용사인 핌코 전 CEO도 연준이 변호사처럼 행동한다는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변호사 출신인 파월 의장을 간접적으로 저격을 한 거죠, 이거는. 연준이 근거가 부실한데도 이 100% 확신하는 태도를 지니는 변호사들처럼 행동한다고 파월을 저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와중에 트럼프는 금리를 더 빠르게 더 큰 폭으로 낮췄어야 했다면서 파월을 해고하겠다, 배짱이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었죠. 그러다가 2020년에 모두가 아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터졌죠. 연준에서는 당시에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 FOMC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회의를 따로 연 거예요. 그래서 그때 2주 만에 기준금리를 50bp, 100bp씩 해서 총 1.5%를 낮췄었고요. 본격 제로금리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로만 놓고 보면은 이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결정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전임, 3번 전에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도 재임 기간에는 경기 불황에 대응을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후대에 평가가 바뀐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이 90년대에 풀어서 경기 부양을 위해 힘썼던 돈이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로 돌아왔고 2000년대 초에 풀었던 돈이 2008년 리만 사태로 나비 효과로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파월의 성과 역시도 지금 평가할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여전히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너무 행복하다, 연준 결정이 옳다라는 식으로 파월을 다시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파월은 원래도 딱히 매파는 아니었고 의장이 된 후에는 팬데믹도 터지면서 비둘기스러운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중도파라고 불리는 이 올빼미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실 생긴 것도 좀 약간 올빼미 닮으신 것 같기도 해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2021년 말이 됐는데 다시 연임 결정 시즌이 왔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더 빡센 비둘기파였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와 연준 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붙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정부 때도 파월이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지명으로 인해서 연임이 확정된 파월 의장은 2021년부터 물가 안정을 위해서 매파로 전환을 했다는 평가를 받죠. 작년 6월에 인플레이션 상승을 지적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었다는 점을 인정을 했었고 그 말은 즉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좀 외면해왔던 것과는 발언의 결이 달라진 셈이었죠. 그리고 나서 11월이 되자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 2022년, 그러니까 올해 1월에는 나는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금리를 올릴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발언으로 미국 증시를 마이너스로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1월 FOMC가 끝나고 했던 발언에서는 한 번에 50bp를 올릴 수도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안 한다가 아니라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대답을 남겼죠. 생각보다 매파스러운 발언으로 인식이 되면서 시장에도 충격을 줬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당장은 금리가 동결된 상태인데다 시장에서는 더 매운맛 긴축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시장이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가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 건 확실하죠. 금리 인상의 초읽기에 정말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파월 의장에 대한 시장의 경외심, 이 존경심 같은 경우는 전임자들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인데요. 전임자들이 다들 엄청난 경제학 대가였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학 전공이고 경제학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거시경제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구심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그런데 경제학자가 아닌 파월의 배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특히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의 공동회장은 제롬 파월은 비즈니스와 관료 경험을 두루 쌓았고 법을 전공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는 매우 드문 조합이다. 라는 식으로 칭찬을 했었고 연준의 예전 의장인 제닛 옐런도 파월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전임자였던 제닛 옐런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미 재무장관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연임을 막았던 파월이 껄끄러울 법도 한데 파월 의장의 연임을 계속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파월이 의장을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심지어 건의까지 했다고 하죠. 여기서부터는 파월의 여담 같은 썰들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 파월은 개인 자산만 620억 원 정도에 달하는 부자라고 합니다.
월가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부를 쌓았고 대부분 주식과 채권에 집중이 되어 있고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정도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는 가지 않아서 마주칠 일은 많지 않을 것 같고, 네, 이거는 저도 찾으면서 좀 신기했던 건데 의외로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고위급 금융인들이 이 음악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CEO인 데이빗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클럽에서 DJ 되게 활동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액팅 DJ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화제가 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가상화폐인 코인을 투기 수단을 하고 지적하면서 코인러들의 원성을 샀었죠. 그런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사설 코인들에 대한 얘기고요. 파월도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는 이런 디지털 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파월 의장의 코인에 대한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 가격이 밤새 수백만 원씩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이력이 있다 보니 코인러들에게는 분노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월에 대한 재밌는 별명이 있는데요. 연준의 예스맨으로 불렸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연준의 이사로 재직했던 시절에 연준 통화정책 결정에 한 번도 반대표를 행사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예스맨이라고 이 연준의 전직 동료들이 평가를 했었던 이력이 있다고 하고, 다만 파월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뭐 토론 과정에 끼지 않았다거나 필요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은 임기 동안 트럼프와 바이든이라는 두 대통령,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처를 해야 했던 인물이죠. 시장의 비판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수를 쓰거나 아니면 언론 플레이에 익숙한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지만, 애매한 발언들로 인해서 증시를 출렁거리게 만드는 바람에 많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기 소신을 지키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인플레 파이터로 나선 이상 금리 인상을 포함한 통화 긴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잘 발린 경제 지식 한 입 맛있게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그럼 순살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은 되게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을 정확히 확실해질 때까지는 하질 않아요. 왜냐면 조금만 말을 잘못해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한 내용도 보면은 I think there's quite a bit of room to raise interest rate without threatening the labor market 이라고 해서 quite a bit of room to raise, 그러니까 얼마나 룸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꽤 룸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25bp, 25 bips, 50 bips 얼마 올릴 거냐로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 올릴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quite a bit of room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50bp를 올리든 100bp를 올리든 올릴 룸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금융인들이, 그리고 특히 이렇게 뭐 폴리시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